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한편으로도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강진 실종 여고생 결국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난 24일 그 강진군 도안면 지성리 매봉산 그 중턱에서 이제 한 사체가 발견이 됐고요. 그 당시에는 이 실종 여고생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이제 어제 DNA 분석 결과 여고생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일단 이제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한 상황인데 이제 그 이후에 좀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모든 정황 증거가 저 아빠 친구라는 자살한 아빠 친구라는 그 사람을 가리키곤 있었지만 딱 떨어지는 내용이 나온 건 없었는데 아하. 어제 이제 그 용의자의 트렁크 안에 있던 낫에서 어허. 낫에 보면 이 손잡이가 있고 이게 날이 있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손잡이 부분에서 그리고 나래대 일부에서 이 피해 여고생의 DNA가 검출이 됐다는 게 확인이 돼서요. 어허. 이제는 좀 명확하게 이 용의자와 그리고 이 피해 여고생과의 연관관계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아하.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시신이 발견돼서 어제까지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 실종된 여고생과 일치하는지를 감식한다고 했는데 감식 결과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실종됐던 여고생과 DNA가 일치한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는데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진군 도안면 매봉산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실종된 여학생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국가의수에서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부검 소견에서 정확한 사인은 불명이며 골절 등 외상이나 훼손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계속해서 정밀 감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CCTV를 보면 그 낫이 발견됐기 때문에 유전자 감정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낫에서 지금 실종된 여학생의 유전자가 검출이 됐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그러면 낫의 손잡이 부분과 날 일부에서 네. 지금 여고생의 DNA가 이 추출이 됐다는데 그러면 이게 혈흔인가요? 어떤 아닙니다.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뭐 DNA가 나왔다고 얘기하면 혈흔으로들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DNA라는 거 흔적이라는 거는 꼭 혈흔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하,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흘리는 땀 같은 아하. 사람이 흘리는 분비물 같은 것도 DNA 유전자 아하, 네.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견된 이 낫 같은 경우는 이제 낫의 날하고 아마 손잡이 부분에서 여고생의 아마 이 땀 같아요. 네, 분비물 땀이 네. 이제 아마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봐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몇 가지 이제 유추할 수가 있어. 한 두 가지 정도. 뭘까요? 그렇다면 이 여고생이 용의자로 이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아하. 저 용의자에서 사건을 피의자로 네네. 전환했으니까요. 네. 피의자가 요구했던 피의자가 제공한다고 했던 아르바이트가 네. 그 알바가 혹시 이 야산에 올라가서 낮으로 뭐를 그 열매라든지 약초를 채취하는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 여고생이 그 열매를 채취하는 낫을 들고 했기 때문에 낫에서 여고생의 어떤 그 DNA가 나온 거 아니냐 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여고생의 이 머리 부위에 머리털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아하. 그리고 일부 잘리는 적이 있다 해가지고 혹시 그 피의자가 네. 이제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가 머리카락을 일부러 잘라서 훼손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뒤늦게 발견되면 거의 백구라 상태에서 발견이 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때 머리털마저 없으면 이건 거의 오리무중 수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낫으로 머리를 잘라서 낫에 그 여고생의 그 DNA가 묻은 게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추정을 하는데 네. 저는 두 번째보다는 전자가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피의자, 즉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은 이 여고생 아빠의 친구란 남성의 차의 트렁크에서 낫이 발견됐는데 그 낫에 숨진 여고생의 DNA, 땀 같은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DNA가 있던 걸로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면 이 여고생과 그리고 피의자는 왜 그 산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고생은
이 피의자를 자발적으로 따라갔을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첫 번째. 아하.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산에 사람을 살해하고 그 사체를 거기까지 옮기는 건 혼자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범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잠깐 그랬었죠. 나왔었는데 네. 애시당초 이거는 공범이 있을 만한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왜요? 이 피의자의 지금까지의 주도 면밀한 과정을 보면 네. 변수를 만들 그런 상황은 별로 아니었던 것 같고 아하.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이 산에 이제 기자가 네. 한번 시연을 해봤어요. 아하. 그러니까 저 여고생의 몸무게가 대략 70kg 정도가 되는 그렇죠. 거고 네. 이 지금 피의자의 몸무게가 68kg입니다. 네. 근데 이 기자가 이 여고생 몸무게 3분의 1 정도 되는 마대자를 들고 네. 5분도 못 올라갔습니다. 5분도. 아. 그러니까 거기가 산세가 굉장히 가팔라요. 경사가 굉장히 심하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이게 비자발적으로 살해한 이후에 올라가기에는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는 곳이었고, 네. 그러니까 그 여고생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친구에게 네. 좀 위험한 아르바이트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무언가 산속에서 낫을 이용해서 뭔가를 채취를 하든지, 아하. 그러니까 지금 어제 낫에서 DNA가 나왔다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아이고 낫으로 이런 그 뭐 살해를 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난 날에서는 뭐 혈흔이나 이런 거 전혀 나오지도 않고 네. 어제 또 사체에서도 외상이라는 흔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낫은 이 여고생이 무언가를 채취하는 데 사용됐을 아하. 가능성이 높아서 네. 결국 이 여고생을 유인했던 그 아르바이트의 실체는 아하. 이 산과 관련돼 있고 네. 이 낫하고도 관련돼 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은 자발적이었다라고 아. 보는 게 지금까지 경험식에 좀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아직까지 경찰도 추정의 이 근거를 두고 이 수사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이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데 김복준 의원님 네. 그렇다면 네. 자발적으로 즉 여고생과 피의자가 일단 자발적으로 걸어서 산 정상 부근까지 올라갔다고 가정할 때 네. 그러면 대체 그 정상 부근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여고생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을까요? 일견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는 성범죄 시도죠. 하하. 성범죄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살해의 직접적인 이 피의자로 전환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직전의 일련의 행위를 보십시오. 일주일 전에 학교 앞에서 만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일주일 되는 날 집 앞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떳떳하다면 집 앞에 가서 데우고 나와야죠. 왜 600m 저 여고생의 집 600m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고생이 오도록 합니까? 아. 그거 자체도 숨기려고 한 거고요. 아하. 그리고 출발하기 전날부터 이미 그 블랙박스는 차 꺼놨죠. 아하. 본인의 휴대폰은 집에 놔두고 갔죠. 네. 뭐 이런 일련의 행위를 본다면 계획범이거든요. 네. 그 계획범은 아르바이트를 위장해서 이 여학생을 유인하고 네. 유인했다면 산에서 이 여학생한테 돈을 뺏겠습니까? 뭐 다른 어떤 할 게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좀 불행하게도 뭐 네. 추정되는 거는 성범죄 시도라고밖에 네. 안 보여지고요. 네. 지나치게 한가하거나 여학생이 도주하는 걸 쫓아갔을 개연성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백 변호사님 좀 설명한 걸 제가 경험에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체를 업고 내려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네.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160cm에 70kg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피의자는 오히려 2kg가 적어요. 네. 68kg예요. 네. 이 사람이 여학생을 경사가 70도가 넘는 야산을 300m 정도로 간다고 그러면 야산 300m는 평지 1km보다 넘거든요. 아. 그걸 간다면 사체는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원래 몸무게. 아하.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네. 이거는 혼자서 업고 산등성으로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볼 네, 때는. 네. 그러면 이제 공범 여부를 또 따지더라고요. 네. 두 명이 그럼 들 것을 들고 가자고 치자요. 아하. 공범이 있어서. 네. 그것도요. 이 사람이 그 마을 도안면에서 머무른 시간대를 계산해 보면 두 명이서 들고 옮겼다고 하더라도 네. 적어도 서너 시간 걸립니다. 그 한 단에. 네. 그래서 공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예.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공범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 이 일각의 분석도 공범이 있다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눈에 더 쉽게 그렇죠. 잘 띄었을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범 가능성이 낮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허 소장님, 네. 어쨌든 이 여고생 입장에서는 지난 16일, 즉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나가겠다고 친구에게 문자를 남길 당시만 해도 설마 산 정상 부분에서 약초를 캐는 아르바이트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런 끔찍한 상황이 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딸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우선은 정말 소름 끼치고 이거 어떻게 아이 생각하면 진짜 울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 마음은 어떨까? 특히
여고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아빠 친구를 따라갈 정도였다면 이 아이의 생활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짠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우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동방의 이 지국이고요. 이웃사촌 얘기했었고 아빠의 친구는 아버지처럼 모셔라라는 얘기가 사실은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빠의 친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생각마저도 들 정도입니다. 네.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지금 상황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너무나 치밀하고 네.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가 필요할 정도로 그걸 알고 있을 정도로 이분은 이 아이에 대한 연구도 했었던 것 같아서 네. 더 많은 화가 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이제 이 사건과도 연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소통, 네. 아주 작은 소통까지도 해야 되겠구나. 친구한테 이야기해도 사실은 부모님한테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아이의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는 부분들도 좀 가르쳐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네. 이 용의자가 정말 완벽하게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예요. 네. 지금 김복준 교수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거에 제가 조금만 더 부과를 하면 이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라는 걸 SNS로 친구한테 알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완전 범죄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뭐 제2의 휴대전화가 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특이한 거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화도 한 통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사체, 그러니까 시체가 딱 발견이 되면 첫 번째 옷가지나 외형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 추정을 하죠. 근데 네. 옷도 없었습니다. 아하. 머리카락도 없었어요. 네. 립글로즈 하나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한 달쯤 지나서 발견됐다면 가정을 해보죠. 우리 DNA가 경찰이 다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체가 발견되면 다른 걸 가지고 이게 누구의 사체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단서를 전부 다 삭제를 해버렸죠. 네. 거기다가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는 거 학교 앞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전화 통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보통 휴대전화를 보면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최후에 누굴 만났는지를 찾잖아요. 네.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완전 범죄를 꿈꿨던 사람이다 보니 네. 그 범행 당일날 저녁에 이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니까 네. 너무 놀래서 아하. 달아났다가 다음날 네. 새벽에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또 포기도 빠릅니다. 완전 범죄를 네. 꿈꿨던 사람들이. 그래서 아하. 자살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SNS가 없었으면 애초부터 이 피의자는 용의선상에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아. 오르지도 않았고 이 사람의 동선을 파악도 안 했을 거고 차 CCTV도 찾을 일도 없었던 거예요. 네. 나름대로 이 사람이 범죄 구상을 했던 그대로 됐다면 아마 한참 뒤에 저기는 인적이 드물어서 경찰이 동원돼 가지고도 8일 만에 찾았어요. 인적이 드물어 가지고 아마 거의 나중에 백골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될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겨우 신원 파악하고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건 거의 완전 범죄로 갈 거를 그래도 이 여고생이 네. 뭔가 자신의 불안했던 친구한테 SNS를 어떤 네.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하늘이 네. 있는 겁니다. 아하. 하늘이. 촉이 그걸 있었던 것 보냈기 같아요. 때문에 촉이. 네. 이 사건은 그래도 좀 드러난 겁니다.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은 그리고 이거 하나 이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저희 취재기자 정치훈 기자한테 알아봤더니 아직까지는 이 강진경찰서에서 이 피의자로 전환하지는 않았고 지금 검토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도 용의자 신분이니까 일단 그렇게 용의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의자가 홍수민 아나운서 지금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 같은 게 여러 가지 포착된 게 그 중에 하나가 저수지를 잠깐 갔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 CCTV 영상이 포착된 게 집에 오자마자 세차를 하고 그 다음에 옷가지로 추정되는 물건을 태운 이제 장면이 그때가 당시에 5시 반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밤 9시 반경에 자신이 평소 이제 자주 가던 저수지에 이제 간 정황까지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통화 기록이 확인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그 저수지도 뭔가 범행 장소일 가능성도 두고 이렇게 물까지 빼내가면서 이제 수사를 벌였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이 부분이 물론 추정입니다만 예.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일단 경찰력을 분산시켰어요. 왜냐하면 저수지에 간 시각이 지난 16일, 실종 당일입니다. 여고생 실종 당일 6월 16일 오후 9시 20분에 동네 당구장에 간다며 집을 나섭니다. 네. 그러다가 인근 저수지에 13분을 머뭅니다. 33분까지 머물어요. 거기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지국 추적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혹시라도 이곳이
범행 장소였기 때문에 다시 범인 입장에서는 장소에 와본 걸까 하고 저수지를 일대 수색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여고생이 발견됐을 당시 옷가지가 하나도 없는 알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네, 네. 백골화가 더 빨랐다. 그렇다면 김복준님 이 연관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경우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본인의 어떤 행적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어떤 머리를 식힌다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뭐 이 사람 어차피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극단적인 선택 혹은 본인이 복잡할 때 그 저수지에 수시로 갔었대요. 네. 산책을 하러 네. 가족들 이야기에 의하면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면 이 수사의 방향을 여기저기 따돌리는 네.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걸 수도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여하간 이 사람은요 네. 아예 범행 단계 그 범행을 모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실행하고 그 이후의 일련의 행위가 네.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아하. 완벽에 가깝게 이 범행을 했고요. 네.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나면 그 현장을 피하기 급급합니다. 도주하기 급급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침착하게 산에다가 그 알몸을 만들었잖아요. 그 알몸을 만든 이유는 간단해요. 뭘까요? 간단해요. 빨리 훼손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체가. 아하, 네. 부패가 빨리 진행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산에는 산에 이 사체가 유기되면 각종 들짐승들이 많이 훼손을 해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순식간에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이 사람이 노렸다면 정말 이 사람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문 변호사님 물론 네. 경찰도 지금 추정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찰력의 수사력을 집중되는 걸 분산시켜서 저수지 일대의 수색에 집중을 하게 함으로써 지금 그 사이에 물론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고온에다가 그렇다면 시신의 부패 상태가 빨랐다. 지금 일각에서는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나뭇가지 등으로도 덮인 상태도 아니고 그냥 노출된 상태 그리고 땅에 묻지도 않은 상태. 그렇다면 시신의 부패가 더 빨리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덮어놨었어도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안에 있었던 들짐승들에 의해서 훼손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그 알몸 상태로 유기라면 부패가 빠르다는 측면에 관련된 얘기를 또 하셨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신원 파악을 어렵게 만들려고 알몸으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시신이 발견되면 그 사람의 DNA를 추출해도 지금 일치하는 걸 찾기 힘들잖아요. 실종 신고돼 있는 사람들하고 뭐 매칭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옷가지 없고 네. 유류품 없고 아하. 그것도 휴대전화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립글로즈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없는 상황이면 이 사람의 신원을 밝히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 아하,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신의 부패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산에 유기했을 때 들짐승 등에 의해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본인이 보신탕집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아마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다가 신원 파악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상황을 다 연출해 놓고 머리카락까지 자르고 그리고 집에 와서 바로 옷까지 다 태우고 여고생 네. 거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지금 보면 여고생에 관련된 모든 걸 태우고 바로 세차해서 차 안에서 지문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하고 네. 범행을 저질렀던 거고 굉장히 잔인한 그런 범죄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경사가 가팔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에서 50m 정도 아래 떨어진 지점인데 이 지성리 마을 주민들이 연로하다는 점, 이 점을 이제 생각을 하고 어른들이 산 정상까지 못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제 지점을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추측도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요, 결국 산이 보면 마을에서요, 한 300m 되는 산을 완전히 올라간 거예요. 네. 그리고 정상에서 반대편으로 50m 점에 네. 그 사체가 발견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최정상까지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두 사람이 여하간. 아하,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머리카락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네. 만약에 이 용의자가 머리카락을 실제로 잘랐다고 하면은 그거는 옷을 벗기면서 저 머리카락까지 잘랐다면 완벽하게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네. 시도했던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저런 경우에는 야산의 이런 경우에는 두피째 이렇게 이제 그 부패에 의해서 소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두피째 이 머리만 따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전히 남는 미스터리한 점, 의문점은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 여고생 그리고 그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마지막 하나의 수사 조각 퍼즐까지 끼워 맞춰서 이 낱낱이 실체를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